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수도권 안에서만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인구가 5분기 연속 유출되고 있지만 결국 대부분 경기도나 인천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에서는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아서 결과적으로 11,000명 정도가 빠져나갔는데요. 반면 경기엔 14,000명, 인천엔 5,000명 정도가 유입됐습니다.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가 고스란히 경기와 인천에 유입됐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모여 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몰리면 물가가 오릅니다. 실제로 어제 발표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모든 시도에서 물가가 올랐지만 밀집도가 높은 서울이 제일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과거 1970년대는 서울의 물가가 지방에 비해 저렴했습니다. 모든 상품이 직결되는 곳, 그러니까 재화가 많다 보니 값이 쌀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물가 대책도 서울에 치중돼 있었기도 했고요. 반면 지방에서는 단순한 공산품도 쉽게 구하기 어려워 물가가 비쌌죠. 과거와 달리 요즘 서울 물가는 뉴욕, 도쿄보다 높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서울 물가가 이렇게 높을 수 있는 배경 중에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품질을 선택하는 소비 심리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구매력도 함께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울 물가가 비싸진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우리였네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전국적으로 폭염경보 및 폭염주의보가 조금 전 11시 58분에 발효됐습니다. 수시로 충분한 물 섭취해 주시고요.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증세가 있으면 시원한 장소로 대피해 온열 질환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8월 22일 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예, 미니 문자 메시지를 봤더니 정성출님, 정원식님께서 제가 10시 58분을 11시 58분이라고 말했다고 말씀 주셨네요. 예, 10시 58분입니다. 방송 전에 바로 발효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제대로 알고 싶으면 꼭 챙겨 들어야 하는 공부왕 이종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 버스 공부했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은 또 뭔가 했더니 모두를 위한 뜻의 옴니버스, 그것도 참 재밌었는데 오늘은 또 지하철이네요. 네, 이른바 BMW라고 하죠. 예. 버스, 지하철, 걷기. 서민들의 주요 이동수단인 이 세 가지 중에 오늘은 두 번째 M에 해당하는 지하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네. 지하철은 버스와 마찬가지로 교통경제학의 단골 연구 소재입니다. 때문에 지하철과 관련된 연구 논문들 정말이지 수도 없이 많은데 좀 아쉬운 거는 지하철 요금 체계라든지 지하철 운행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는 참 많아요. 그런데 지하철 그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둔 자료가 좀 잘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뭐 제가 좀 더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공부한 과정에서는 잘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도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이 언제 처음 만들어졌고 또 누가 이 지하철을 만들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건지 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사실 땅속에 철도를 집어넣기했다는 생각은 정말 기발한 생각일 것 같은데 이런 기발한 생각 누가 제일 처음 했나요? 영국의 시민운동가이자 정치가로 활동했던 찰스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생각해낸 건데요. 예. 두더지가 땅굴을 파고 다니는 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동용 도서에 많이 나옵니다. 아동용 도서를 보면 피어슨이 지하철을 발명했다라고 하고 두더지에 착안했다라는 사파들이 같이 나오던데 찰스 피어슨은 1845년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작은 소책자로 출판해서 팜플렛이라고 하죠. 팜플렛을 만들어서 런던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지하철을 건설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네. 찰스 피어슨의 이런 주장들이 계속 이어지자 런던 시의회와 영국 의회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네. 그래서 찰스 피어슨을 불러서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거든요. 야, 그거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사상 처음에 뭔가 시도하면 일단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영국 의회와 런던 시의회에서 찰스 피어슨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미친 소리네. 아니, 절대 안 될 얘기를 하네. 듣긴 왜 들어요? 이런 반응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보통의 시민들의 생각, 런던 시민들의 생각은 좀 달랐다고 해요. 피어슨의 설명을 들은 런던 시민들은
야 그거라도 하면 좀 좋아지겠지. 그거라도 하자.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피어슨의 주장을 지지해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런던 시민들이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건 뭔가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있었나 보죠. 당시에 런던 거리 그리고 최악의 교통 상황 등을 고려했기 때문인데요. 스콧 크리스텐슨이 쓴 세상을 바꾼 100가지 문서라는 책을 보면 1850년대 런던 거리에 대해서 묘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1850년대 런던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고 인구 또한 40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2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계 최초의 거대 도시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덕분에 1850년대 런던의 도로 위에는 매일 25만 명의 사람들이 출퇴근을 위해서 오갔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당시의 런던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당시 런던의 교통수단은 옴니버스, 즉 노선마차,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여러 사람들이 함께 타는 승합마차가 전부였거든요. 때문에 출퇴근 시간 런던 도로는 승합마차들로 인해서 굉장히 혼잡했고 무엇보다도 말들이 쏟아내는 마차를 끄는 말들이 쏟아내는 이 똥오줌, 배설물들로 인해서 도로가 굉장히 지저분하기 그지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1850년대 런던에 말이 내뿜는 이 분변들이 하루에 300만 톤 이상 나왔다 그래요. 하루에 300만 톤 이상의 말의 분변들이 도로 위에 쌓인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진짜 그야말로 요즘 대기 오염 그보다 훨씬 더 이게 심각했을 것 같은데요. 도로는 더럽고 런던 시내 전역에는 파리가 들끓는 최악의 위생 상태가 돼버렸어요. 한마디로 악몽 그 자체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최악의 위생 상태로 인해서 1854년부터 1866년까지 런던에는 콜레라가 유행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도시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때문에 런던 시민들은 찰스 피어슨의 지하철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었어요. 그래 승합마차 대신에 땅굴을 파서 거기에 열차를 다니게 하면 최소한 우리가 말의 배설물은 더 이상 안 봐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영국 정치인들도 처음에는 미친 소리라고 했지만 피어슨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정치인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뭡니까? 돈이죠. 선거. 그렇네요. 정치인들은 선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영국이 시민들의 보통 참여 그리고 보통 선거권이 확대되던 시기였어요. 방금 답변은 제가 정치인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죠. 죄송한 말이죠. 그렇죠. 시민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시민들의 이 투표권을 어쨌든 투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표를 얻어야 되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선거권, 투표권이 확대되지 않았다면 그건 뭐 좀 불편해서 참고 살아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돈이에요. 그렇군요. 이제 돈 나오네요.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런던시와 영국의회가 이거 좋은 생각인데 땅 밑으로 기차를 다닐 수 있게 그만큼 긴 거리에 땅굴을 파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면서 피어슨의 주장을 또다시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피어슨이 두 가지 일에 뛰어듭니다. 사실 지금도 지하철 건설하는 데 있어서요. 1m 지하에서 뚫고 들어가려면 거의 뭐 100억 이상의 훨씬 더 높은 자금이 들어가거든요. 옛날에 기술이 그러니까요. 어떻겠어요. 그럼 피어슨은 이제 어떤 일을 시작했나요? 첫 번째, 본인이 직접 정치인이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의회가 법안을 만들어줘야 지하철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피어슨이 당시 자유당원이었는데 직접 1847년 총선에 출마해버립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당선돼요. 국회의원 신분으로 영국 의회에 지하철 건설의 필요성을 전파하고 다니는 거죠. 두 번째는 1852년에 아예 자신이 직접 지하철을 만들 회사를 차리고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 돈 문제 자기가 나서서 다 해결하겠다. 이런 거죠. 이 사람은 이 지하철이 정말 확실히 뭔가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한 지하철이 진짜 진심인 사람이에요. 정말 진심이었던 게 찰스 피어슨이 생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지하철에 왜 그렇게 열심히냐라고 했을 때 가난한 서민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 가난한 서민들은 이동 수단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그 지역 그리고 공간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지하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찰스 피어슨의 노력 덕분인지 영국 의회가 1853년 8월 7일에 지하철 건설에 대한 법안을 승인해 줍니다. 그런데 이 승인해 준 회사가 피어슨 회사가 아니고 다른 회사.
메트로폴리탄 철도 회사가 추진한 지하철 건설을 승인해 줍니다. 아, 피어스는 어떤 반응이었나요? 피어스는 괜찮다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래요? 오히려 오. 우리 같으면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자기가 거의 7년 8년 이때까지 피어슨이 지하철 아이디어를 내고 첫 번째 지하철이 완공되는 게 9년 동안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7, 8년 동안 이 노력을 했던 거를 다른 회사에 준다는 거를 우리는 참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피어슨은 굉장히 쿨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1859년에 메트로폴리탄 철도 회사가 자금난 때문에 지하철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려요. 그때 피어슨이 런던 시민에게 메트로폴리탄 철도 회사가 지하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 회사의 주식을 사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다닙니다. 다른 경쟁사의 회사를 이 회사를 살려야 됩니다라고 예. 지하철을 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찰스 피어슨의 이런 노력 덕분에 메트로폴리탄 철도는 마침내 1863년 1월 10일 세계 최초의 지하철 튜브를 런던 시민 앞에 내놓게 되고 올해로 개통 160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언론에서는 비난 일색이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요? 일단 땅굴을 파고 들어간다는 자체가 언론이 볼 때는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불안불안했나 보군요.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더 타임즈 같은 경우는 런던 아래에 생명의 빛이 도달할 수 없는 깊숙한 곳에 묻혀 있는 어둡고 끔찍한 것이라고 지하철을 혹평했고요. 예. 런던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런던 시민들은 두더지 굴에서 살아야 된다. 야, 진짜 혹평이네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계속 혹평을 했어요. 근데 이런 언론의 혹평과 달리 개통식 당일부터 런던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지하철 튜브는 개통한 이후에 1년 만에 900만 명 이상의 승객들이 이용했고요. 다음 해인 1864년에 무려 1200만 명이 이용하는 대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참고로 튜브라는 단어는 그 처음에 만들어진 그 영국 지하철이 천장이 이렇게 둥글거든요. 네. 그러니까 튜브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튜브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서브웨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예. 근데 영국 사람들은 서브웨이라 그러면 알아듣긴 하는데 예. 일단 샌드위치를 먼저 떠올린다는 얘기를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후에 지하철 시스템은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 그리고 미국, 러시아, 일본 등으로 퍼져나갔고 전 세계의 대중교통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때문에 찰스 피어슨이 1853년 첫 번째 팜플렛을 작성하고 1863년 정식 개통 때까지 노력한 이 9년의 시간은 예. 대중교통의 혁명적인 사건을 일으킨 9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참고로 찰스 피어슨은 근데 지하철 개통은 못 봤어요. 왜요? 지하철 개통되기 1년 전에 사망합니다. 예. 하지만 이 역사학자인 크리스티안 울머 같은 사람은 찰스 피어슨이 없었다면 런던은 도시 생활과 경제를 변화시키는 교통 시스템을 개척하지 못했을 것이다. 찰스 피어슨 덕분에 런던과 대도시들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찰스 피어슨이 없었다면 지하철 시스템은 결코 개발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면서 찰스 피어슨을 세상을 바꾼 인물, 세계의 경제사를 바꾼 인물로 평가를 해줍니다. 네, 이 찰스 피어슨 덕분에 런던은 처음 지하철이 개통되고 나서 1863년이라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많은 도시 문제를 개선했기 때문에 바로 연이어서 다른 국제적인 대도시들도 이 지하철을 도입할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거 듣고 보니까 프랑스나 미국은 1900년대 들어서야 지하철을 개통했다고 하셨잖아요. 뉴욕 같은 경우 1904년, 네.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 1902년에 개통을 했어요. 이게 나름대로 호응도 좋았고 성과가 있다라고 알려졌는데 왜 이렇게 다른 나라는 늦어졌을까요? 매연 때문에. 매연이요? 열차가 이 영국 최초의 지하철 예. 튜브는 전기기관차였어요. 아, 전기가 아니라 네. 증기를 네. 땅에다 넣은 거군요. 네, 지금 우리가 지하철 차량을 부를 때 전동차라고 부르잖아요. 예. 즉 전기로 가는 열차인데 세계 최초의 지하철은 전기기관차였기 때문에 전기기관차 어떻게 갑니까? 연기를 엄청 뿜으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하를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연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지하철이 교통수단으로서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는 건 인정하지만 매연 문제라든지 도시 오염 문제 때문에 선뜻 나서질 못했거든요. 근데 1890년대 후반부터 전기기관차가 전동차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00년대 들어서서는 다른 나라들도 지하철 시스템을 건설하기 시작하는데요. 재밌는 건 영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지하철을 만든 나라는 헝가리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1896년에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영국에 이어서 헝가리가
지하철을 개통한 국가가 됐는데 재밌는 건 이제 헝가리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헝가리 사람들은 세계 두 번째 지하철이라고 하지 않고 유럽 대륙 최초의 지하철 이렇게 평가합니다. 영국은 유럽 대륙에 있지는 않잖아요. 네네. 근데 본인들이 유럽 대륙에서 첫 번째로 지하철을 만들었다라고 정해요. 사실 헝가리가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당시 지하철은 정말 경제 상황, 경제력이 부강한 국가들만 가질 수 있는 전유물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헝가리인들은 당시의 헝가리 경제 그리고 국력에 대한 자부심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지금도 유럽 대륙 최초의 지하철을 만든 국가 헝가리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는 언제 생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74년 8월 15일 강복절에 맞춰서 서울역과 청량리역 구간이 개통되면서 한국의 지하철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우리 같은 경우에 일제 강점기였던 1930년대 일제가 일본 같은 경우는 1927년에 지하철을 개통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일제가 그 조선총독부가 조선 경성에도 지하철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하지만 뭐 당시 일제는 우리나라의 자원을 수탈해 가기 바빴지. 네. 뭐 건설하기는 건설 비용이 너무 비싸네. 그냥 냅두자라고 해서 금방 접어버렸고 없던 일로 해버렸는데요. 1966년 들어서 서울에 인구가 몰려들기 시작했거든요. 예. 앞서 오프닝에서 이제 서울에서 인구가 빠져나간다라고 표현하셨지만 1960년대는 사람들이 모두 서울로 몰려들 때였어요. 네. 1년에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 20만 명 이상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대중교통이 지금 포화 상태다. 새로운 대중교통이 필요하다. 지하철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공론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박정희 정권이었는데 정부에서 절대 안 된다라고 반대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지하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정부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게 그때 당시 지하철 건설 비용이 대충 뽑아봐도 330억 원이 넘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무려 330억 원이 넘는 돈을 서울에 투자한다는 건 경제부처를 비롯한 정부 강요들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 돈 없다. 그거 못 만든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반대를 해소시켜준 게 북한이었어요. 북한이 왜요? 북한이 소련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예. 지하철 건립 계획을 세우고 1973년에 지하철을 완공하거든요. 당시에는 북한보다 먼저, 북한보다 더 크게 뭐 이런 기조가 있었죠. 남북한 대결 구도. 그리고 냉전이 치열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하철을 만든다고? 야, 그럼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한국이 이제 자극을 받기 시작해요. 그 이후에 이제 일본으로부터 저리에 차관을 들여오고 일본 철도 전문가와 기술자들의 자문을 받아서 지하철 공사에 착수해서 1974년 8월 15일에 드디어 한국 최초의 지하철이 개통되는데 이후에 한국 지하철은 지옥철이라는 별명과 또 일본의 오시아가와 같은 푸시맨 문화를 낳으면서 서울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지옥철이라는 말, 푸시맨이라는 단어 이게 다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는 있지만 그나마 지하철이 없었으면 그러면 출퇴근을 어떻게 했었을지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참고로 이언 게이틀리가 쓴 출퇴근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예. 일본의 푸시맨을 뜻하는 오시아 문화는 영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렇죠. 좀 끔찍하다라고 예. 평가를 해요. 물론 안전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언 게이틀리의 말이 맞아요. 하지만 그때 우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정말 절박했거든요. 네. 1980년 신도림역이 아침 출근 시간에 몰려드는 인파가 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야. 당시 포항시 전체 인구가 50만 명이었어요. 포항시 전체 인구가 똑같은 사람들이 신도림역 하나에 몰려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복잡한 지하철 안에 몸을 구겨 넣어서라도 출근을 해야 되니까 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그렇게 출근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8, 90년대 출퇴근 시간에 푸시맨과 버스 여성 차장에 즉 안내양에 밀려서 지하철과 버스에 몸을 구겨 넣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뭐 늦은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지하철과 버스에 몸을 싣는 사람들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모든 분들께 오늘 하루도 참 열심히 사셨다 수고하셨다라는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뭐 오늘 이제 완전히 빠이빠이 왜 그러세요? 갑자기? 아니요. 이분들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하철 공부하면서. 예. 특히 지옥철 상황들 제가 영상이나 과거 자료들 보면서 참 힘들게 보내셨구나. 근데 아버님, 어머님 세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요즘 김포선 안 타보셨죠? 그러니까요. 지금도 골든라인 말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지친 몸을 이끌고 다니시는 분들께 감사
그리고 수고하셨다라는 말씀 전하고 싶다고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출마하는 것 같이 얘기하시니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 이제 워크 걷는 거 한번 걷는 거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옴니버스가 드디어 끝나는 건가요? 네, 3부작. BMW가 끝나는 BMW 거네요. 3부작. 예,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예, IT 쪽에서는 지하철 다음 버전 언제쯤 나올까요? 오늘 또 얘기하는 우리 이 인물께서 과연 또 이 지하를 어떻게 뚫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하긴 요즘 이 인물이 전 세계를 진짜 바꿔놓고 있는데 요즘에는 전 세계보다도 이제 자기 개인사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일론 머스크와 주커버그의 결투. 저를 포함해서 은근히 기대하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이거 결국 싸움 어떻게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거의 뭐 해프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마크 주커버그가 계속 그래서 진짜 하는 거냐 언제냐 답을 달라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계속 아프다 허리가 안 좋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날짜를 계속 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예 마크 주커버그가 본인의 스레드에 쓴 거죠. 이제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그다지 뭐 다른 반응이 일론 머스크가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이렇게 어떻게 뭐 홍보를 위한 해프닝성 뭐 이렇게 좀 끝나가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뭐 마케팅 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그 사이에 일론 머스크는 X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회사 포트폴리오를 정리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우리가 테슬라 때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광고비를 안 쓰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광고하는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뭐 광고비를 그렇게 쓰느니 우리가 막 그러면서 광고하는 사람 막 저주하고 막 이런 트윗도 썼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광고비 안 쓰고 그러니까요. 본인이 좀 제대로 된 홍보를 좀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사람들이 제일 흥미로웠던 게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를 거의 개인 소유로 이제 가져온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트위터가 이런 소셜 미디어 기반의 광고를 갖고 먹고 사는 회사니까 광고 아는 사람이 이제 광고하는 회사를 먹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또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할 또 결정을 했죠. 우리가 이제 트윗이라는 거는 거의 고유명사화가 됐었잖아요. 사람들이 뭐 트윗 보내 뭐 이런 식의 됐는데 이 회사 이름을 이제 X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한동안 트위터가 X 됐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실제 트위터라고 하는 로고가 브랜드 가치 추정을 하면 약 작게 잡아도 5조 원, 크게 잡으면 25조 원 정도의 브랜드 가치로 해외에서는 추산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X. 그래서 지금 X.com이라고 들어가 보면 이제 트위터가 들어가지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최근에 또 AI 회사를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죠. 그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는 챗GPT 나오고 이럴 때 뭐 인공지능이 뭐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몇 주간 멈추자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인공지능 회사를 만들었다. 뭐 이래가지고 또 이슈가 됐는데 그 회사 이름도 X.AI라는 회사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흥미로운 건 그 회사의 도메인이 필요할 거잖아요. 인터넷 주소. 원래 오픈 AI, 그러니까 챗 GPT 만든 오픈 AI가 AI.com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그 전에 143억을 주고 사왔어요. 일반 스타트업한테. 근데 이번에 그 도메인이 이 XAI가 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일론 머스크가 또 이제 오픈 AI한테 그 오픈 AI가 143억 주고 산 도메인을 또 어떻게 가져왔다는 거죠. 얼마에 사는지 이런 얘기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분명히 많은 돈을 줬을 것 같고 뭐 그런 형태로 지금 X라고 하는 어떤 이름으로 지금 본인의 회사를 다 이제 정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스페이스 X도 그렇고 또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나온 게 모델 X였죠. 그래서 이런 X라는 브랜드로 지금 다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우리도 X와 관련된 미래지향적인 키워드 도메인을 미리 사두는 것으로. 제가 볼 때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든 뺏어갈 것 같은. 실제로 이것도 여담인데 트위터에서 실제로 X라고 하는 계정을 쓰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정을 원래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내가 그거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뭐 얼마에 하니 뭐 우리가 홍보를 해주겠다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돈 안 줬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냥 이제 도메인 가져갔고 그 계정 가져갔고 그 계정이 갑자기 들어가신 분이 X였는데 계정 이름이 갑자기 들어갔더니 뭐 X 1, 2, 3, 4, 5 이런 식으로 숫자로 막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아니 비즈니스맨이 정당한 대가는 좀 지불하시지. 하여튼 그럼 이 XAI
AI. 앞으로 이제 AI 분야에서도 많은 일을 할 것 같은데 이 회사를 또 창업한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요, 일단은 구성원이 짱짱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웹사이트에 지난 12일에 이제 XAI라는 회사를 만들 때 12명 정도의 구성원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냥 뭐 AI 관련 논문 하면은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돼 있었고, 뭐 구글 딥마인드 쪽에 있는 사람, 챗GPT 개발하는 사람,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전문가, 이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제 12명 정도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면 뭐 할 거냐?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는 이제 GPT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우주의 합니다. 본질. 네. 그래서 트루스 GPT라는 걸 만들 건데 그게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는 형태, 그리고 어떤 미래를 보여주는 이런 그림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우주의 본질이 뭘까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도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X로 브랜드를 모으는 전체적인 그림이 결국에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잖아요. 그 다양한 사업이 이게 조금 거시적으로 보면 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묶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인공지능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하나에 합쳐서 약간 가운데서 이 모든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업을 컨트롤하는 이런 일종의 컨트롤 타워로서 이 XAI라고 하는 회사를 쓰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분류로 보통 개발이 되어 왔거든요. 하나는 이제 이미지 인식하는 쪽,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어 처리. 그래서 이제 말을 얼마나 이제 사람들의 말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또 대답하고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각적인 처리에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테슬라,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데이터도 많고 처리 능력도 많고 슈퍼컴퓨터도 가지고 있죠. 그런 데이터들과 그리고 이제 X라는 이름으로 바꾼 트위터가 SNS 데이터 갖고 있는 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는 아예 상장회사도 아니고 본인 개인 회사니까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자연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화하는 자연스러운 언어를 학습하는 인공지능을 같이 만들겠죠. 그럼 이제 대화도 하고 그러네. 또 이제 자율주행 같은 시각적인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일론 머스크가 로봇 이런 쪽도 그렇네요. 하고 있고 또 우주 산업 하고 예. 있고 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보링 컴퍼니와 함께 지하의 아주 고속철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통합되는 어떤 AI 기반의 정말로 그다음 넥스트의 어떤 진짜 사람을 넘어서는 혹은 사람의 형태를 가질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걸 좀 전체적으로 만들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처럼 다양한 어떤 우주의 본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결국에는 정말 뭔가의 진리 혹은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본질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약간의 형태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에 대한 좀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동안 일론 머스크가 설립했던 많은 회사들이 네. 굉장히 유기적인 연관관계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을 어떻게 보면 커넥티드하게 만드는 상징적인 키워드로 X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왜 하필 X를 이렇게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흥미로운 건데요. 이 X라는 이름이 그럼 최근에만 나왔냐? 그렇지 않아요. 예. 맨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많은 사람들이 가장 화두가 됐던 게 바로 페이팔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페이팔이라고 하는 게 온라인 결제 서비스죠. 아주 혁신적인 서비스였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페이팔은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회사예요. 맨 처음에 본인이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만들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페이팔이라는 게 괜찮아서 인수를 하고 아예 이름을 페이팔로 바꾼 건데 그럼 원조로 그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만들었던 회사의 이름이 뭐냐? 그때 X.com이었어요. 그때도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본인이 만들 때부터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X가 이제 본인의 얘기로는 미지수를 뜻한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자기 처다들의 애칭도 X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태명 짓듯이 태명을 X라고 지은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처음에 이제 본인이 처음에 이 페이팔을 이제 인수하면서 실제로 그 경쟁을 만드는 이 서비스를 만들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의 머릿속에서 이런 쇼핑몰과 결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그림들을 그리는 전체적인 브랜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합치는 이런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걸 갖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다라고 이제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이른바 슈퍼앱 전략을 갖고 하나의 앱에서 여러 가지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관점이다 보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트위터라는 것을 X라고 바꾼 건 그냥 X라고 하는 것의 하나의 분야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 지금 자동차든 뭐든 본인이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하나의 어떤 앱에서 다 컨트롤이 되게 할 거고 그 앱은 우리로 치면 지금 우리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안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잖아요. 네. 우리가 배달을 시키기 뭐 예를 들면은 자동차를 불러오긴 하지만 그 자동차 자체를 컨트롤하는 기능이 카카오톡 앱 안에 있진 않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그림은 X라는 앱 안에서 데이터도 보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테슬라 자율주행차도 이 안에서 움직이고 이런 형태로 정말 모든 생활의 것을 통합하는 이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작 그런데 우리가 일론 머스크를 기억하는 대표적인 회사인 테슬라에는 X가 안 들어가 있는데요. 테슬라가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투자한 회사인데 예. 워낙 X를 좋아하는 게 딱 보이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의 첫 차인 차 이름 X. 모델 X였잖아요. 예. 그래서 XYZ로 갔지만 결국 X로 시작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참 집착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사람들은 창업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집착이 있어서 이런 성과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예를 들면 스페이스X 또 우주 산업에 이제 새로운 지표를 열고 있는데 이 회사가 무려 21년 만에 흑자를 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놀라는 포인트 두 가지는 이 회사가 흑자에도 있지만 첫 번째는 21년 만에. 그렇죠. 역으로 말하면 21년 전부터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우리가 최근에 막 우주 산업이나 이런 데서 뭐 일론 머스크 막 우주에 올라가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이 아니라 2002년부터 심지어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이걸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페이팔을 매각하고 엄청난 돈을 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사람들이 그걸 갖고 편하게 살겠거나 행복하게 살거나 아니면 다른 뭐 투자 산업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돈을 갖고 우주 산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되게 비웃었습니다. 아니 좀 뭐 하는 거야? 우주 산업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리고 또 꿈이 되게 허황됐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발사체를 올렸다가 그게 다시 회수되면 비용이 절약되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우주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능해진 것마다 참 놀라운데 그렇죠. 20년 전에는 많은 사람이 이게 말이 되냐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 집착에 거의 어린 정말 다양한 기술적인 관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미국 정부에서 상당히 밀어준 것도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나사에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이제 발사체를 본인들이 날리는 걸 외주를 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네. 외주를 이제 이 일론 머스크의 회사인 스페이스X가 받은 거죠. 그래서 정부 수주를 계속하면서 거의 진짜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살고 이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그 어떻게 보면 인공위성들을 이제 쏘아 올리고 왔다 갔다 배달을 해주는 정말 진정한 로켓 배송이죠. 네. 로켓 배달을 해주는 이러한 거를 하면서 지금 2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깨고 46억 달러 매출 52억 달러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흑자 전환을 좀 이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1,500억 달러로 디즈니나 인텔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근데 이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설립했을 때 가장 큰 자신의 목표는 화성이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건 아직도 유효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번에 근데 스페이스X가 이렇게 되게 좋은 흑자 성과를 거뒀는데 예. 이 며칠 전에 지난 17일에 이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었던 5천억 수준의 비트코인을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른바 이제 예전에 민코인이라고 해서 도지코인이 있었잖아요. 예. 그 도지코인을 사면서 마치 이제 일론 머스크가 계속 뭐 우리나라 표현으로 치면 화성 가즈아를 외쳤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화성에 갔을 때 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맥락을 보고 이게 나중에 진짜로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가면 이거 돈 쓸 건가 보다 아니면 입장권으로 할 건가 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또 비트코인 사고 막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있는 스페이스X의 비트코인 5천억 팔아버리니까 진짜 이게 될 거냐라는 얘기들 아니면 되더라도 조금 더 길게 호흡 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고요. 비슷하게 예전에 그 테슬라도요 한 15억 달러 정도 2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한 다음에 그때 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이걸로 마치 뭔가 뭐 비트코인으로 이제 테슬라도 사고 막 할 수 있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또 이후에 한 1조 2천억 이상을 또 비트코인을 팔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위터를 갖고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홍보도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 기업의 부를 키우는 방식으로도 좀 역으로도 활용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스페이스X를 통해서 인공위성을 값싸게 올릴 수 있게 만들어서 본인이 제일 큰 덕을 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스타링크라는 거. 이 스타링크는 그동안 인공위성 많이 올렸나요? 엄청나게 많이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지금 4,500개 수준의 저궤도 위성이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이 총 13,000대 정도 돼요. 야, 13,000대 중에 4,500대가 일론 머스크 겁니다. 대단하네요. 이거 정말 놀라운 거죠. 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건 일론 머스크가 향후에 이 위성 42,000개까지 쏜다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있는 위성의 전 세계의 위성의 4배고, 근데 이미 이 정도 지금 보면은 한 전체적으로 만 몇 대만 올라갔음에도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우주 위에 너무나도 많은 위성들이 그걸 덮다 보니까 예. 위성 간에 부딪힐 수 있는 확률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자동으로 피하기도 한다는데요. 자동으로 피하는 에너지를 쓸 때마다 위성의 실제로 수명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이슈가 있고, 두 번째는 우주를 관측할 때 우리가 먼 곳을 보기 위해서 레이저 같은 걸 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자꾸 요 적외도 걸리는구나. 위성에 반사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가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걸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우리가 이제 5G 다음이 6G를 노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전 세계 인터넷의 망을 일론 머스크가 좀 어떻게 보면 독차지하겠다라는 그림이고요. 그럼 이걸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전 세계적으로 우주법과 관련된 국제 표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기에서 일단은 먼저 쏘자라고 하는 그림이 지금 일론 머스크의 어떤 방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추세대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 언제쯤 우리가 그 우주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우주 인터넷이 조금씩 테스트화되고 있고요. 약간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이미 지금 몇몇 국가에서는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미 활용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속도는 몇 년에 또 빨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네. 우리의 삶이 또 한 번 크게 바뀔 것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그때 네.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동물원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입니다. 지하철 소리를 이렇게 노래에 녹이니까 또 운치가 있고 그러네요. 6006님, 지하철 없으면 정말 불편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 주시면서 오늘 선곡한 동물원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예상해 봅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끝곡 맞춰주셨네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신문을 사려 돌아섰을 때 너의 모습을 보았지.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